치킨집을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그거는 답이 없다. 잠깐 가서 도와드렸는데 매출이 5배, 6배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최고 매출은 한 1억 가까이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성수기 기준에서 한 7천에서 1억 사이고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에서 크치치킨이라는 치킨집을 운영하고 있는 창업 10년차 차한결이라고 합니다. 창업 아이템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아닌 일반 브랜드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치킨만 드시는 게 아니고 치킨과 함께 드실 수 있는 사이드 메뉴가 강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치킨과 사이드 메뉴의 콜라보 중점으로 해서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창업 초기 때는 월 매출 기준 1,000만 원 후반대에서 2천만 원 초반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고 매출은 한 1억 가까이 정도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성수기 기준에서 한 월 매출 한 7천에서 1억 사이고요. 비수기 기준 4천에서 6천 사이입니다. 대학가에 위치하다 보니 성수기랑 비수기가 뚜렷하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하루에 고객 수로 따지면 많이 오시면 200명에서 250명 정도 오고 있습니다. 전체 수익률은 평균적으로 35%에서 45% 정도 사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치킨은 가장 창업하기 쉬우면서 큰 기술 없이 시도해도 좋으면서 다른 곳과 차별화를 두면 분명히 잘 될 수 있는 요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남들이 안 하는 음식 중에 치킨과 어울릴 수 있는 음식을 차별화를 둔다면 그런 부분 때문에 경쟁력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치킨이라는 것 자체가 가장 많이 즐겨 찾고 호불호가 사실 제일 안 갈리는 음식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배달, 홀, 포장, 흔히 말하는 3대 요소가 다 포함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른 업종에 비해서 경쟁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이 한 10년 정도 치킨집을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아무래도 처음에는 프랜차이즈 보니 장사가 잘 됐는데 점점 변화가 계속 이루어지잖아요. 뭐 그런 부분도 너무 미비했고 제일 중요한 신메뉴 개발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홍보 부분에서 없다 보니 장사가 너무 안 됐어요. 하루에 막 12시간씩 근무를 하시는데 순수익이 아니고 총 매출이 5만 원, 6만 원, 막 10만 원 이렇게 팔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두 분의 인건비는커녕 적자가 나는 거죠. 그거는 답이 없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잠깐만 도와드리라는 생각에 잠깐 가서 도와드렸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광고할 수 있는 돈이 없다 보니 여기는 한 8개에서 9군데 정도가 대학교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많이 살려서 무작정 대학교 학생회관에 찾아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음식 한번 드셔보시라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에 고려대 학생회관한테 연락이 오더라고요. 자기네랑 좀 제휴를 할 수 있냐고. 좀 그때가 시점이 좀 됐던 것 같아요. 3달 정도 지났나? 매출이 뭐 2배, 3배, 4배, 5배, 뭐 6배 이렇게 막 올라가더라고요. 어느 순간은 제가 빠지면 안 될 매장이 돼서 저는 되게 하고 싶었던 게 되게 많았거든요. 생각했던 아이템들도 있었기 때문에 브랜드랑 접목을 시키려면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 브랜드를 좀 선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번화가 쪽에 좀 떨어져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폐업한 곳을 들어왔고요. 권리금은 따로 없었고 보증금은 5천만 원이었고 저는 월세가 생각보다 되게 저렴해서 현재 220만 원입니다. 스테레오 비용이랑 인테리어 비용을 포함해서 6년 전이지만 한 1억 5천 선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전체 기타 외적인 집기름이 뭐 에어컨 및 뭐 냉장고, 전자제품까지 해서 한 6천에서 한 7천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총 창업 비용이 대략 3억 선 정도 들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 치킨집을 성공을 하려면 큰 브랜드들과 싸워야 되잖아요. 그들이 안 하는 확실한 아이템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시그니처가 좀 필요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남들 다 하는 걸 하면 브랜드 치킨집까지 굳이 일반 치킨집 안 가거든요. 그래서 창업을 했을 때 제일 고민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과연 홀에 치킨을 먹으러 올까? 왜냐면 치킨이라는 거는 거의 대다수 배달 또는 포장을 해서 많이 먹잖아요. 요즘에는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요. 뷰 맛집, 분위기 맛집. 그러다 보니 그런 포인트에 좀 많이 중점을 뒀던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신경을 많이 쓰시면은 프랜차이즈가 아닌 개인점도 분명히 승산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기존 치킨집 같은 경우로 했으면은 뭐 진작에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들과 좀 차별화를 두려고 했었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현재 매장은 약
50평에서 55평 사이입니다. 주방이랑 창고 합쳐서 한 10평 정도 됩니다. 치킨집 특성상 단체로 오시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체 수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홀 주방 포함해서 한 30평 정도를 추천해드리고, 배달 포장은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홀이 주가 되고 부가 배달이 돼야 돼요. 일단 1층이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화장실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치킨집은 맥주를 주로 파는 공간이기 때문에 맥주 먹는 날이면 화장실 이용이 더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 화장실 갈 때 불편함을 느끼기 때문에 화장실은 무조건 남녀 공용이어야 되고, 저는 특히 뭐 번화가를 추천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번화가는 관리라든지 보증이라든지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부담이 많이 될 수 있거든요. 사실 저는 보증금이나 권리금을 많이 주고 들어갈 바에는 조금 상권이 빠졌지만 그 공간의 인테리어나 그 외적인 부분에 더 창업비용을 쓰시는 걸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대학가 상권을 저는 추천합니다. 그 이유가 대학생들에게 적절한 가격과 맛있는 음식과 그 공간이 할애가 된다면 분명히 대학생분들 무조건 오세요. 치킨을 드셨을 때 그 주기가 짧은 것도 학생들만큼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30대가 넘어가면 사실 치킨을 20대만큼은 잘 먹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저의 컨셉이나 음식 아이템들이 대학생분들이 가장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이기 때문에 대학교 상권을 고집을 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상권은 비수기, 성수기가 확실하게 나눠지는 좀 상권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4, 5, 6, 9, 10, 11, 12는 성수기라고 말을 하고요. 7월, 8월, 1월, 2월은 비수기라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보통 치킨집은 7, 8월이 성수기거든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학생들이 방학을 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비수기 시즌으로 들어가고 다시 9월 달부터 성수기 상권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학 상권은 확실하게 비성수기가 나눠지는 상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차별점은 일단 치킨집에 오시면 손님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시는 부분이 좀 지저분하다, 기름 냄새 많이 난다, 아저씨 아줌마들이 좀 많이 간다. 그렇다 보니 그런 생각을 깨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음식도 음식인데 인테리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과 좀 차별점을 많이 뒀던 것 같아요. 인테리어 부분을 설명을 드리면 뭐 기존 치킨집 같지 않고 카페 같잖아요. 지나가다가 커피숍인지 오해하고 들어오신 분들도 상당수 많으세요. 그만큼 저희는 이제 홀에 대해서 인테리어적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썼고, 그 다음에 기름 냄새가 나는 걸 저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주방 같은 경우는 2중, 3중으로 기름 냄새가 안 나도록 최대한 안쪽으로 배치를 해서 현재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손님들이 좀 이용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는 매뉴얼 매장이 아니고 디자인 매장이기 때문에 그 매뉴얼 매장과 디자인 매장의 차이점은, 매뉴얼 매장은 흔히 말하는 프랜차이즈 매장을 보통 매뉴얼 매장이라고 하거든요. 거기는 인테리어나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거의 약간 찍어내듯이 한 달이 채 안 걸리는 곳도 되게 많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는 디자인을 계속 변경을 하다 보니 처음 초창기 기획부터 오픈까지 한 2달 반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기존에 있던 데서 철거를 해서 수도공사라든지 이런 걸 다시 했을 때 변수가 계속 생기더라고요. 바닥을 깠는데 예상치도 못한 변수가 계속 발생을 하는 거예요. 도면상에서 안 나왔던 부분이 나오니까 그런 데에서 좀 공사 좀 딜레이가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제일 신경 썼던 부분은 누수가 안 되는지, 뭐 방수가 잘 되는지, 주방 쪽을 가장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주방 쪽의 동선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덕트 설치했을 때 환풍이 잘 빠져나가는지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가장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방 공사가 제일 오래 걸렸던 것 같아요. 저희는 뭐 스페어 테이블까지 하면은 좌석수가 100석에서 105석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테이블은 약 25개 정도 됩니다. 개강총회나 그런 행사들이 잡히면 학생 수가 뭐 적게는 20, 30명이 될 수 있지만 많게는 80명에서 100명이 넘어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공간을 받아주는 곳과 그 정도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 매장을 이용해 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빔 프로젝트는 치킨집에도 필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는 그냥 일반 스포츠 경기, 뭐 축구라든지 야구라든지 농구라든지 이런 걸 틀어드리고, 올림픽이나 아시안게임이나 월드컵 시즌에는 그거를 중점적으로 틀어드려서 지금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TV로는 안 돼요. TV가 아무리 사이즈가 커도 저만하진 않거든요. 넓은 스크린에서 보는 것과 사실 TV로 보는 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지금 122인치입니다. 화질적인 부분 때문에 4,000안시를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요. 거의 영업하자마자 매일 풀로 틀어놓기 때문에 렌즈가 한 1년 정도밖에 못 써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렌즈 교체도 해줘야 돼요. 치킨집에서 튀김기는 필수 중에 필수라고 생각이 듭니다. 린나이 거 사용하고 있습니다. 린나이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일 큰 거는 에이스 부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게 갑자기 고장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대처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대처가 제가 여러 튀김기를 써봤는데 린나이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린나이를 제가 계속 고집을 하는 것 같아요. 린나이를 써서 지금까지 단점은 없던 것 같아요. 제가 샀었을 때 2017년 당시에는 50에서 60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반찬 냉장고 같은 경우는 음식을 만들고 소분해 놓거나 세팅을 했을 때 엄청 편하기 때문에 필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반찬 냉장고 유니크입니다. 가성비랑 주방 동선이라든지 인치 같은 것도 잘 맞았었고, 그럼 에이스 부분이 좋았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아직까지 단점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6년째. 2017년도 오픈했을 당시에 새 제품으로 구매를 했는데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100만 원 선이었던 것 같아요. 예약이 평균적으로 하기 시즌에 최소 40명, 행사 같은 부분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행사를 하다 보면 굳이 여기를 올 일이 미술 전시회, 박람회, 버스킹 공연, 기타 등등